참고한 대로 다음 주 연습 시간에 퀴즈를 보나? 다음 주 연습 퀴즈 보는 거 맞나? 맞죠? 네. 퀴즈. 그 다음에 숙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옛날에 중국 고사를 생각나게 하는데 뭐더라? 옛날에 중국에서 원숭이를 키우는데 아침에 바나나를 3개 주고 저녁에 바나나를 4개 주다가 바꾼다고 했더니 굉장히 신경질을 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숙제를 10개를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개를 챕터 2개 끝날 때마다 우리 푸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풀도록 하고, 15, 16이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됐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파동에서 역학적인 파동, 줄을 잡아당겨서 진동을 하는 거 말고 이제는 소리, 론지튜디널 웨이브, 종파인 경우 봤는데 특징은 음파의 속도, 소리의 속도 역시 탄성과 관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우리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복잡하게 했지만 우리 뭐냐면 결국 소리를 나타내는 변이, 파동은 이렇게 압력의 변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적인 사인 kx-오메가-t의 형태를 가지도록 이렇게 변이를 결정했다는 사실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그래서 우리 이제 다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관한 거, 다 된 게 역시 할 게 더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소리도 역시 파동이기 때문에 두 소리를 더하면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2개를 그냥 더하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간섭 현상이 일어나죠.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소리를 나타내는 점으로 스피커가 소리를 내지만 멀리서 보면 점처럼 보이니까 소스 1, 소스 2가 소리를 내는데 멀리서 P라는 점에서 들으면 둘 사이에 위상이 똑같다고 하면 여기서 L1, 여기서 L2 오게 되면 위상이라는 게 우리 지난번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델타 P는 델타 PM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인데, 그래서 파동이 보면 여기서 각각 똑같은 위상으로 오지만 여기서는 여기까지 오는데 주어진 시간에 KL1, 이거는 여기 변하는 게 L2만큼 오면 KL2, 요게 사실 전체가 페이스 위상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 거리 차이가 L1-L2예요. 근데 그게 위상이 이렇게 들어오면 요 안에 들어온 거는 위상의 변화는 K 곱하기 델타 L이지 뭐. 그죠? 여기서 똑같은데 하나는 KL1, 하나는 KL2면 위상의 차이가 K 곱하기 L1 빼기 K 곱하기 L2니까 이렇게 주어지니까 K가 뭐였더라? 2파이 나누기 람다 L. 그래서 델타 파이 혹은 파이, 델타 파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델타 파이. 그래서 델타 L. 그래서 델타 파이 나누기 2파이. 그래서 보면 도착하는 거리의 차이에 따라서 파동의 처음에 위상이 같더라도 도착하는 거리가 다르면 위상의 차이가 나죠. 위상의 차이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처음에 볼 때는 무서운 관계식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쉬워요. 왜 쉽냐면 파장이 한 파장 관계의 위상이 2파이만큼 차이 난 거죠. 그러니까 파장 중에
거리의 변화가 파장에 비해서 얼마나 되느냐 하면 위상이 전체 2파이 중에서 얼만큼 변했냐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한 파장이 2파이의 위상에 해당되니까 우리 그 비례식을 쓰면 다음과 같이 이 델타 파이가 델타가 지워졌네.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그 파이가 이제는 뭐냐면 똑같이 처음에 두 개가 위상이 같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그러면 위상차가 생길 테니까 그때마다 간섭이 생겨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 작게 들리는 부분이 있겠죠. 오! 그래서 그러면 완전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두 개가 똑같으려면 요게 파장의 정수배이기만 하면 돼. 요게 정수야. 그래서 따라서 2파이 m. m이 0이어도 되죠. m이 0인 경우가 어떤가? 요렇게 가운데서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간 거리가 같으면 위상차가 0인 그런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다시 말하면 람다분의 델타 L이 0, 1, 2가 되면 완전 보강 간섭 크게 들리는 거고 완전 상쇄 간섭은 반파장 차이가 나니까 여기 정수배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거니까 2n 플러스 1파이가 되는 곳에서는 완전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재밌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서 그러면 요 길이가 D야. 요 길이가 D인데 그 다음에 S1과 S2가 있으면 두 개가 위상이 똑같은 파동을 낸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은 몇 번이고 소리가 안 들리는 곳은 몇 번이냐 정확히 위치는 정하기는 어렵지만 몇 번이냐를 보면 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나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경로차가 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상차가 0이야. 여기는 완전 보강 간섭을 해. 크게 들려. 좋았어. 여긴 크게 들려. 그 다음에 람다에 대한 그게 없네. 람다가 D가 1.5 람다인 경우야. 요 D가 1.5 람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경로 차이가 없네. 맨 위로 올라가면 이거랑 이렇게 수직인 맨 위로 올라가면 경로차가 어떻게 되죠? 이거랑 이거 여기서는 D죠. 여기서는 1.5 람다 차이 나요. D가 1.5 람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다시 람다 경로차가 0이야. 람다로 보면 이 밑에 오면 다시 1.5 람다 차이 나는 거죠. 물론 절대값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0, 1.5 람다, 0, 1.5 람다인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 0에서부터 1.5 람다까지 계속 경로차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어딘가 1 람다가 되는 곳이 있겠지 뭐. 그죠? 여기서는 1.5 람다에서 0 람다가 되니까 가다 보면 어디선가 1 람다가 되는 곳이 있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1 람다가 되는 곳, 1 람다가 되는 곳.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완전 보강 간섭을 하려면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면 되니까 0 람다인 곳, 람다의 정수배인 곳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죠. 6군데에서 한 바퀴 삥 돌면 6군데에서 크게 들린다 이거예요. 완전 보강 간섭을 해서. 그러니까 완전 상쇄 간섭을 하는 곳은 어딘가 0에서부터 1람다까지 가려면 이 사이에 0.5 람다가 있는 데가 있네. 여기서 쭉 가다가 없고 여기 또 0.5 람다가 되는 곳이 있네. 요 사이는 뭐 순간을 필요하고 여기도 0.5 람다. 여기는 없네. 0.5 람다. 그러니까 람다의 정수배 플러스 반파장인 곳은
여기밖에 없. 여기. 이것도 역시 6군데죠. 그러니까 뭐냐면 크게 들렸다, 안 들렸다, 크게 들렸다, 안 들렸다, 크게 들렸다, 안 들렸다. 각각 소리가 완전 보강 간섭이라서 제일 크게 들리는 데가 6군데, 안 들리는 데가 6군데,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파동도 역시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우리 어떻게 보냐면 요 작은 컴프레션이 된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요 안에서 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파동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안에 작은 요 부분을 보면 요 부분의 운동 에너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의 운동 에너지는 dk는 dm 곱하기 다음과 같이 제곱. vs는 물론 여기서 vs는 음파가 지나가는 속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진동하는 속도니까 공간을 고정시키고 x를 고정시키고 t에 대해서만 미분한 거. 우리 s가 아까 sm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났으니까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지만 요 안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 거랑 똑같이 dm 대신에 밀도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길이, 요게 dm,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양변에 dt로 나눠주면 dx, dt는 소리의 속도,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 요걸 보면 요걸 에브리지를 취하면 요거 전체 에브리지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의 에브리지를 어떻게 취하지? 뭐 x나 t가 굉장히 많이 변한다고 하면 헷갈리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사인 제곱 x의 평균이 뭐야? 평균이라는 게 뭐죠? 함수가, 예를 들어서 함수가 a부터 b까지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우리 평균이 뭐죠? 평균이 요 밑에 있는 넓이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넓이랑 밑변은 똑같고 요 밑에 있는 넓이랑 똑같은 직사각형의 높이를 찾자는 거죠. 그래서 요 면적이 전체 면적이랑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평균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사인 제곱 x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나? 사인 제곱 x. 여기 칠판이 다 가려져 있는데 갑자기 하얀 칠판이 눈에 띄네. 그럼 보면 사인 제곱 x를 그려. 크게 그려야 되겠네. 잘 안 보이나? 사인 제곱 x가 뭔가? 사인 x면 이렇게 그려야 돼. 사인 제곱 x면 평균 그리기가 귀찮아 죽겠네. 사인 제곱 x야. 이거 평균 구하기는 귀찮은데 이게 주기적인 함수예요. 그러면 요 한 주기, 요거의 평균만 구하면 딴 건 다 똑같죠. 다 주기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주기가 얼마지? 이게 2개 2파인데 반이니까 여기가 파이죠. 파이가 되면 다음과 같이. 그래서 요거랑 빨간 밑변은 같은데 요렇게 되는 직사각형의 높이가 얼마냐 하는 요게 평균이죠. 그죠? 그 평균 어떻게 구하나? 그 면적을 계산해야지. 면적이 얼마야?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x dx.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해본 거야. 그죠? 다 해봤다고? 난 안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죠. 근데 코사인 2x는 적분하면 뭐 앞에 개수는 있지만 사인 2x에 비례하죠. 사인 2x에 비례하는 사인 2x는 0을 집어넣으면 0,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2파이, 0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에서 코사인 2x는
적분하면 제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0이에요. 2분의 1만 남아. 2분의 1을 하면 2분의 파이지 뭐. 야, 이거를 말로 푸네. 그죠? 2분의 파이야. 오! 2분의 파인데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파이야. 근데 밑변이 파이야. 높이는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사인 제곱 x의 평균은 2분의 1이에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x의 평균도 2분의 1이에요. 이거는 복잡하긴 하지만 요게 막 변한다고 해서 평균을 생각하면 요것도 역시 2분의 1이라 이거예요. 좋았어.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지난번에 봐서 알겠지만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도 있죠. 근데 이거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난번에 역학적 파동에서 본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평균은 둘이 다 똑같이 기혈해요. 반반씩. 그래서 2배. 그게 뭐냐면 요게 소리가 평균적으로 지나가는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운동 에너지죠. 그거를 요 단면적 A로 나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단위 시간당 에너지니까 파워죠. 파워를 지나가는 면적으로 나눠. 그게 뭐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에너지. 그걸 우리가 세기 인텐서티라고 불러요. 인텐서티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에너지의 크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다음같이 쓰면 여기서 2배를 하고 A로 나눠주면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식이 나오지만 오메가 제곱이 있고 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소리의 세기를 특히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시각이나 청각은 우리 귀나 눈은 아주 약한 눈 어둠 속에서 아주 멀리서 촛불이 깜빡거려도 우리가 그걸 보고 아주 센 빛도 우리가 햇빛을 물론 해를 오래 보면 눈이 상하지만 아주 강한 빛도 우리가 받아들이죠. 사실은 그 빛의 세기는 아까 말한 어둠 속에서 멀리서 깜빡이는 촛불과 해에서 나오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우리 눈을 지나가는 빛의 세기는 혹은 빛의 세기는 한 10에 20승, 10에 30승 정도의 세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이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귀도 그래요. 아주 작은 소리부터 여러분들이 밤에 여름에 잘 때 엥 하면 그것도 듣고 제트기가 옆에서 지나가는 것도 다 듣고 좀 나중에 먹먹하긴 하지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소리의 세기도 여러분들 귀에서 우리 감각기관은 굉장히 큰 차이를 우리가 느끼는데 그걸 어떻게 느끼냐? 보통 것 같으면 그래도 감각기관이 이렇게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게 크기의 차이가 나면 진폭의 차이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생물의 모든 감각기관, 눈, 귀 이런 것들은 그 들어오는 세기의 로그 스케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10배 커도 물론 로그 밑에 수가 밑수가 베이스가 10인 로그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대개 여러분들이 소리의 세기를 데시벨로 듣죠. 벨은 옛날에 뭐 전화를 발명한 소리의 대표주자, 물론 그 전에 테슬라가 뭐 있었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하여튼 벨이 별짓을 다 해서 자기가 제일 처음에 전화를 발명했다고 그걸 얻었고, 그래서 뭐냐면 그 로그 스케일을 보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면 로그 기준되는 세기를 어떻게 하지? 사람이 겨우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세기.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요? 그렇지, 사람마다 다르지. 그래서 처음엔 그랬지만 결국 기준되는 세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제곱미터. 와트가 파워의 단위고
그 단위 면적당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분의 요거를 해서 요거에다가 요게 1이 되면 10dB이 되도록 만들어요. 요게 똑같으면 0이지. 그죠? 1이 되니까. 요게 10배, 기준되는 거에 10배가 되면 요게 1이니까 그때 앞에 10을 붙여서 10dB이라고. 왜냐하면 데시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전에 우리 접두사를 봤을 때 10을 나타내는 접두사가 데시였었죠. 그래서 데시벨은 요 기준되는 거에 열을 곱해서 다음과 같이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 소음 기준이 제트기가 날아가면 50dB 이상이면 소음이라느니 하는 게 바로 요 소리의 세기에 대한 로그를 취해서 만든 양으로 우리가 단위를 정해서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의 세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소리가 만약에 어느 한 점에서 소리가 막 난다고 하면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크지만 멀리서 보면 점처럼 되니까 점에서 소리가 쭉 나가면 어떻게 될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나가는 건데, 여기서 단위 시간당 특정한 에너지, 예를 들어서 100W의 출력을 내는 스피커로 모든 곳에 똑같이 낸다고 치면 이 소리의 세기는 단위 면적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지? 여기서부터 반지름, 여기서 R, 이거의 면적이, 구의 면적이 4파의 R제곱이죠. 파워의 4파의 R제곱으로 R제곱분의 1의 비례예요, 인텐시티가.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를 통과하는 에너지, 소리의 에너지랑 여기를 통과하는 소리의 에너지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안에 에너지가 점점 쌓이지 않으니까 들어온 것만큼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면,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에너지는 P야. 여기서도 P가 돼야 되죠. 근데 면적은 R제곱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뭐냐면 빛의 세기는 R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소리의 진폭은 아까 요게 인텐시티를 정한 양이었는데, 요게 소리가 파워로 나오고 요게 바로 우리가 인텐시티 구한 거니까, 보면 진폭은 요거의 스퀘어루트라니까 진폭은 R분의 1. 당연히 제곱의 비례하니까 진폭은 R분의 1로 변하죠. 이거는 점에서 나는 거고, 점에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으로 된 스피커 본 적 있나? 길게 쭉 나온 스피커, 혹은 아니면 전선이라고 생각해도, 전선에서 스파크가 팍 스파크가 팍 나서 소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은 선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여기서 나온 게 파워가 역시 P라고, 단위 길이당 여기 전체 L에서 P, 여기서 단위 시간당 파워가 나온다고 하면 선에서 나오면은 이제는 사방팔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올 테니까, 이때는 이쪽으로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반지름 R인 9를 잡는 게 아니라 원통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가는 게 이쪽이 다 일정할 테니까. 그러면 소리의 세기는 나오는 파워를 요 면적으로 나눠야 돼. 면적이 여기서 나오는 게, 스파크에서 나온 게 이렇고, 면적은 2πrL이지 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까 점일 경우에는 R제곱분의 1, 이렇게 선일 때는 당연히 R분의 1이죠. 진폭은 스퀘어루트 R분의 1로 줄어들죠. 물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소리에 관해서는 악기와 도플러 효과만 남았어요. 악기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우선 관악기를 봅시다. 관악기 중에 보면 양쪽이 뻥 뚫린 게 있고 한쪽이 막힌 게 있죠. 두 쪽 다 막히면 곤란하지. 그래서 양쪽 다 뚫린 거, 한쪽이 막힌 거, 이럴 경우에 요 안에 스탠딩 웨이브가 생길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탠딩 웨이브, 우리 지난번에 기타 줄을 잡아당길 때도 그냥 공간에서 파동이 진행하면 웨이브 넘버, K가 파동수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었지만, 이게 딱
양쪽 끝이 기타 줄 같은 양쪽 끝이 정해지면 양쪽 끝에서 고정되어 있어서 요 끝에서 진폭이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으로 길이가 L이면 K 곱하기 L이 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웨이브 넘버만, 그렇게 가능한 웨이브 넘버가 소위 퀀타이즈 돼 있었어요. 양자화 돼 있었어요. 소리로 되는 악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먼저 양쪽 다 뚫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 경우는 요 안에서의 소리가 진동하는 걸 보면 기타 줄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딱 막아서 거기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뻥 뚫려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오는 대로 진동을 하죠. 소위 말하는 자유단 프리엔드예요. 이쪽도 프리엔드야. 제멋대로 움직여. 프리엔드면 어떻게 되죠? 출렁거리면 출렁거리는 대로 다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배가 되고 엔티노드가 되고 다음과 같은 모드로, 다음과 같은 정상, 이상하게 생겼지만 다음과 같은 정상파가 생길 수 있죠. 이게 제일 파장이 긴 파동이 요 안에서 스탠딩 웨이브를 이룰 조건이에요. 양쪽 끝이 엔티노드, 배가 되는 조건. 그래서 우리 소리인 경우엔 특히 이런 거를 제일 낮은, 제일 긴 파장을 갖는 걸 퍼스트 하모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 건 어떻게 되나? 항상 양쪽 끝이 배가 되게 만들어. 그러면 요거보다 다른 건 요렇게 되면 되겠네. 요건 뭐야? 길이 L이, 이거는 파장이 2L인 거고 퍼스트 하모닉은 요게 파장이네. 파장이 람다 L이네. 그 다음 거는 우리 계속 규칙성을 찾아보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뭐야, 한 파장. 내가 제대로 그렸나?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반 파장, 한 파장.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제대로 그렸나? 이게 한 파장 반, 한 파장 반. 오케이. 그래서 보면 람다 L이 2분의 람다의 정수배가 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쵸? 이게 뭐냐면 L이 요건 첫 번째 게 퍼스트 하모닉이 반파장, 한 파장, 2분의 3파장. 그러니까 2분의 람다의 정수배. 물론 이 정수를 얘기할 땐 반드시 N은 0은 안 되죠. 1, 2, 3으로 시작되는 정수. 그래서 람다로 이렇게 쓰면 2L, 람다는 요런 값들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정수 N을 하모닉 넘버 혹은 노드의 개수예요. 노드의 개수 N이 1일 때 하나, N이 2일 때 둘, N이 3일 때 하나, 둘, 셋. 하모닉 넘버가 노드의 개수라는 거죠. 다음과 같이 양쪽이 뚫린 관악기는 다음과 같은 스탠딩 웨이브가 가능하고, 양끝이 열린 관. 그래서 다시 얘기했지만, 근데 그럼 이제 진동수는 아까 내가 이렇게 한 번 쓰고 나도 헷갈려. 밑에 있네. 진동수는 당연히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속도니까 이렇게. 그러면 람다 분의 1이니까 2L분의 N.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이나 이런 걸 훅 불면 기본적인 파장의 정수배, 2배면 한 옥타브 올라간 소리예요. 그러니까 도가 나면 도, 높은 도, 그거 높은 도, 그러니까 쭉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리코더 불어봤지. 리코더 다 준비물로 안 가지고 가서 당황한 경우가 여러분들이 다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리코더를 불 때 똑같은 도를 부는데 세게 불면 높은 소리가 나죠.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나죠. 이게 뭐냐면 이런 파동들이 다 섞여서 나오는데 어느 게 더 세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위 음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조금 있는 걸 다시 요약을 하면 N이 2인 경우
n이 셋인 경우 다음과 같이 돼서 f는 이렇게 주어져요. 이번에는 한쪽이 막힌 경우, 여기서는 음파가 진동을 하고 싶어도 막혀서 진동을 못하니까 요거는 끝이 고정된 곳에 해당돼서 스탠딩 웨이브가 생기려면 여긴 반드시 마디가 돼야 되고 이쪽이 배가 되는 노드, 엔티 노드가 되는 파동을 구하면 되죠. 길이가 L이면 가능한 게 이거지 뭐. 이건 뭐야? 파장이 4분의 1이죠. 그죠? 파장이 L의 4배가 돼야 돼. 요게 4분의 1 파장. 요거는 n이 2인 경우가 뭐 이렇게 숫자가 이상해. n이 그 다음 게 요건데 그 다음 게 요거는 이게 반 2분의 1, 4분의 3 파장이네. L이 4분의 3 파장이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썼나?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으니까 n을 이렇게 복잡하게 요렇게 쓰니 L 4L 나누기 3, 4L 나누기 5, 4L 나누기 7 이런 식으로 하나씩 first, second 하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규칙을 보기 위해서 4L을 N으로 나누는데 N은 홀수면 되죠. 1, 3, 5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이것도 역시 V 진동수는 이렇게 쓰면 요거랑 보면 진동수가 요거의 반이 똑같은 똑같은 n 값일 수가 없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파동도 이제 소리도 파동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그냥 더하면 된대. 근데 이거랑 비슷한 파동처럼 보이는데 아니지. 이게 좀 더 약간 진동수가 작은 것 같네. 좀 더 이 파장이 더 길죠. 그죠? 그래서 요 S1이 SM 코사인 오메가 1T, S2가 SM 코사인 오메가 2T. 편의상 요거는 한 점에서 본 거예요. 원래는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오는데 그거를 어느 한 점에서 딱 들었을 때는 X가 고정이 되니까 그렇게 적당히 해서 하나는 그러면 거기서는 진동만 할 테니까 요렇게 주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진폭은 같다고 하고 위상도 같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놓으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 근데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가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죠. 두 개를 더하면 이걸 더해야 되지.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너무 오래됐네. 근데 여러분들은 교육 과정의 차이 때문에 삼각함수를 건너뛴 세대인가? 아닌가? 아니면 1학년, 2학년 모두 배웠나? 대답이 없네. 이거 배웠죠? 그래서 코사인 2개 더하면 공식이 나도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다 썼어요. 2배의 코사인 차의 반, 코사인 합의 반.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주 좋네. 그래서 어쩌라고? 가 아니고 이제 뭐냐면 두 개가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걸 오메가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쓰면 근데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아주 비슷하면 뭐 똑같으면 그냥 2배가 되는 거죠. 아주 비슷하면 요건 거의 0이죠. 그죠? 요건 거의 0이야. 그럼 이건 시간에 따라서 거의 변하지 않아. 요거는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 거의 비슷하면 그걸 평균을 내면 원래 거랑 똑같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두 개 곱한 거죠. 그럼 곱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지난번에 댐프트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본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이게 진폭이야. 진폭이 천천히 변해. 요거의 진동수는 오메가 프라임이고 요 안에서 빨리 진동하는 게 요게 바로 요 진동수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엔빌롭 펑션이라고 처음에 요 두 개 곱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물론 요새는 컴퓨터가 좋아서 컴퓨터로 그냥 그리라. 전자공학 가면 매틀랩을 잘 써야 될 텐데 매틀랩을 들어봤나? 전자공학과에서 살아남으려면
가만히 있어 보자. 여러분들이 따로 선형대수를 배우나? 아니요. 2학년 때 배우나? 네. 선형대수를 배울 때 요새는 전부 다 매트랩이라는 컴퓨터 패키지를 쓰는데, 매트랩은 전 세계적으로 공대 특히 전자공학과 학생들한테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 우리 학교에서도 사이트 라이선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짜로 다운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거기서 선형대수 뭐 1차원, 2차원, 3차원 그래픽 뭐 이런 거 하는 패키지가 많은데, 아마 여름 심심하면 여름방학 때 배워두면 좋을걸?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고 나중에 어디 가서 야, 걔가 왔는데 걔는 매트랩도 못하더라 야, 이러면 되게 처음부터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매트랩, 매서메티카, 파이썬, 머신러닝을 배워야 나와서 살아남을 수 있어. 컴퓨터 랭귀지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년 때는 매트랩과 파이썬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나도 공부해.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서 물론 그런,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그런 걸로 그리면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리려면 천천히 변하는 엔빌롭 펑션을 그리고 그 안에 막 빨리 진동하는 걸 다음같이 그리면 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진동수, 이 진동수는 처음 거랑 다르니까, 이게 만약에 소리라 그러면 소리가 예를 들어서 도라는 도미솔 도로 들리면 도로 들려. 근데 어떻게 들려? 왕왕왕 하면서 들려요.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이거를 비트라 그래요. 이런 현상을 맥놀이 비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생기네. 그럼 맥놀이, 그러면 왕왕거리는 얼마나, 왕왕거리는 진동수는 앵귤러 프리퀀시는 얼마나 되나? 이렇게 되면 이게 뭐죠? 코사인이 있으면, 이렇게 한 주기가 있으면, 이게 한 주기죠. 한 주기 안에 요 하나, 두 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강진동수가 요거의 2배야. 비트 프리퀀시는 오메가 프라임의 2배예요. 혹은 최대 최소로 보면 한 주기의 최대와 최소, 이것도 여러분들 소리는 세기는 이거 진폭의 제곱이니까 요것도 제곱하면 둘 다 최대가 되는 점이죠. 그러니까 한 엔빌롭 안에 최대가 2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 프리퀀시는 오메가 프라임의 2배예요.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 쉬워. 처음 앵귤러 프리퀀시의 차이만큼. 다시 말하면 요걸 진동수로 바꾸면 F1 마이너스 F2죠. 이게 250Hz, 245Hz 두 개를 섞어서 들어오면 우리 귀에 1초에 몇 번 왕왕거린다고? 5번. 두 개의 프리퀀시 차이만큼 들리는 거죠. 이게 비트고, 그 다음에 이제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는 소리인 경우, 도플러 효과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게 요새 앰뷸런스가 많이 다니잖아.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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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 운전사가 나랑 장난하나? 근데 지나가는 것마다 그러죠. 천천히 지나가는 건 또 그렇게 안 들려. 그러니까 대략 한 시속 40-50km 이상 돼야 사실 그렇게 들리는 소리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소리를 내는 물체가 관측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 속도가 있을 때, 정지해 있을 때 나는 진동수랑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해요. 도플러 시대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이제 되게 기차 위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봐서,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소리를 내는, 아까 말한 앰뷸런스가 이동을 하거나, 혹은 앰뷸런스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까이 가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진동수가. 그래서 우리 그 경우, 소스가 움직이는 경우,
관측자가 움직이는 경우에 때가 다른데 우리 그 경우가 왜 그렇게 되는지 차근차근 본 다음에 나중에 공식만 외우면 돼. 그렇지만 우리 유도를 해야죠. 그래서 보면 S 점광원 점으로 된 소스라고 생각하고 소스니까 S 관측자를 쉽게 나타내서 귀를 그려놓고 디텍터 D S와 D. 그래서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는 거 생각해. 우리 처음에 움직이면 귀찮아. 처음에 둘 다 정지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동을 지금 여기서 소리를 쭉 일정하게 내면 소리가 쭉 나갈 텐데 이건 단면으로 그랬으니까 이렇게 마치 연못에 돌 던지면 동심원의 파동이 쭉 나가서 그랬지만 사실 3차원 공간으로 보면 이렇게 구면으로 쫙 퍼지는 구면파가 있는데 구면파의 최대값 신 선만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요 다음 선이랑 요거는 뭐냐면 한 파장이야. 그게 이거의 다음 거니까 그 한 파장씩 이렇게 한 파장씩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람다. 소스의 속도가 0이야. 이거의 속도도 0이야. 그럼 어떻게 되나? 여기서 파동이 쑥 오죠. 파동이 쑥 오는데 어떻게 되나? 늘고 있으면은 요 센 게 쑥 지나가죠. 센 게 1초에 몇 개 지나가나? 듣는 게 진동수예요. 최대값이 몇 번 지나가나 보는 거죠. 최대값이 몇 번 지나가는 거를 보는데 시간 t 동안 쭉 이게 지나간 거리는 속도 이게 v라는 속도로 움직이면 vt 파동이 간 거리죠. 그 안에 파장이 몇 파장인데 파장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몇 파장인지를 이게 파장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단위 시간당 몇 개의 파장이 지나갔는가 하는 게 바로 진동수예요. 그리고 계산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공식이네. 우리가 이게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게 바로 정확히 F 곱하기 람다가 B를 끄집어낸 여기서 B라는 파장이 쭉 지나가면 BT라는 게 지나가서 다음과 같이 된 거래요. 이 사실을 알면 이제부터 움직이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라디오를 들으면 라디오 소리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소리는 VS 또 뭐 나오는 게 있나? 좋았어.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음원 소스는 정지해 있고 디텍터 관측자가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관측자가 움직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오는데 관측자가 소스를 향해서 VD라는 속도로 이렇게 다가오면 어떻게 되죠? 단위 시간당 이렇게 이만큼이 원래 와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오니까 뒤에 있는 것까지 더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 동안 가만히 있으면 요거밖에 안 지나갈 텐데 이렇게 오니까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지나가. 똑같은 t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더 많은 이 선들이 지나가게 돼요. 얼만큼 지나가게 되냐면 vt 플러스 vdt만큼 가까이 다가오면 람다로 나눠주고 멀어지면 덜 들어오죠. 자꾸 다가오는데 내가 싫어 그러면 안 들어오죠. 그죠? 덜 들어와. 그래서 보면 t를 나눠주면 좋은 식이네. 람다 t가 없어지고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우리 요거를 뭐냐면 요 식을 람다가 f 곱하기 람다가 v니까 람다 분의 1 대신에 f를 v로 나누면 요거를 f 곱하기 v 플러스 마이너스 vd로 쓰면 밑에 있는 식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플러스는 소리 소스에 다가올 때 더 많은 파장이 지나가니까 진동수가 더 크고 밑에 마이너스는 소리의 소스에서 멀어질 때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좋았어. 그러면
이제 그 반대. 귀는 디텍터는 가만히 있는데 소스가 와. 접근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 소스가 여기서 파동을 쭉 하고 두 번째 파동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쭉 나오죠. 세 번째 파동은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게 요걸 동심원으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거, 여기서는 요거 색깔대로 돼 있어. 여기서는 요거, 다음과 같이 쭉 똑같은 속도로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파동이 이게 어떻게 되죠? 쫙 줄어들었네. 그죠? 이거 요 사이 간격이 줄어든 건 왜 그러냐면 소스가 자꾸 다가와서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단위 시간당 이 선이 훅훅 지나가는 게 더 많아져. 그죠? 더 많아지는데, 그래서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요 사이에 파장이, 원래 요거랑 요 사이에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파장이라고 했죠. 파장이 줄어들었네. 그죠? 파장. 그래서 우리 새로운 진동수는 V, 속도는 소리의 속도는 똑같은데 람다 프라임 V인데, 람다 프라임이 뭐야? 우리 여기서 이게 뭐지? 속도 람다, 이게 뭐냐면 람다 프라임이 이거 이렇게 쓴 건데, 이게 쉬운 건데, 이게 t가 하나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속도 bt, 요 사이가 왜냐면 하나는 소리가 앞에 건 bt로 가고 뒤에 게 vst로 쫓아오니까 간 거리의 차이는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t가 f분의 1이잖아. f분의 1로 바꿨어. 근데 위에는 왜 b로 받았나? 이게 b지. 내가 쓰다 보니 헷갈렸네. 그렇게 된 다음에 밑에 있는 분모로 f를 나오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v-bs. 이건 다가올 때 그렇죠. 이쪽에 사람 귀 측정하는 게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죠. 얼만큼? 플러스를 한 것만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이게 헷갈리네. 소스가 있으면 분모를 바뀌어서 파장이, 진동수가 변하고, 아까 관측자가 다가오면 분자죠. 헷갈려. 근데 둘 다 움직이면 이 두 개를 결합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이해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쓰면 돼요. 두 개가 다 움직이는데 변하는 진동수는 원래 진동수의 분자 분모의 B를 써. 그다음에 소스가 기준이니까 기준은 분모야. 기준의 분모.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남은 건 관측자의 속도. 이렇게 딱 쓴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정하나? 다가오면 늘어나요. 다가오면 커져. 다가오면 커지니까 관측자가 다가오면 플러스를 쓰고, 다가올 때는 소스가 다가올 때는 이게 진동수가 커져야 되니까 요 마이너스를 고르면 되죠. 둘 다 멀어지면 이거는 작아지니까 작아지게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 관측자가 다가오고 소스가 멀어지면 관측자는 다가오면서 크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분자가 커야 되니까 플러스, 소스가 멀어지면 작아야 되니까 밑에도 플러스. 요렇게 쓴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가오면 커지는 걸로 그렇게 쓰면 된다 이거예요.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아주 식은 유도하는 건 간단하긴 하지만 외우기가 어려운데 마지막 결과는 요렇게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낼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낼 수 있는 문제가 뭔가, 내가 여기서 앞에 있는 절벽에다 대고 야호 하면 메아리가 딱 돌아와. 그죠? 메아리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고
빛의 속도를, 아니, 소리의 속도를 알면 절벽과의 거리를 알죠. 뭐가 상관이 없어. 이것까지는 좋아. 내가 야호 할 때 진동수 F로 보내면 딱 부딪혀서 다시 오죠. 이거 가지고 비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도플러 효과에서 가장 비틀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비틀 수 있죠. 내가 뛰어가면서 절벽을 향해 뛰어가면서 F라는 소리를 내면 갔다 돌아오는 거는 진동수가 차이가 나겠죠. 도플러 효과 때문에. 그러면 내가 처음 낸 소리와 반사돼서 온 소리가 섞여서 생기는 비트 프리퀀시는 굉장히 꽈죠. 이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V라는 속도로 가면, 내가 V라고 하지 말고 V 제로라고 하지. 소리의 속도를 V라고 하고.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는 내가 소리를 내고 여기서 관측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반사돼서 올 때는 여기서 소리를 내고 내가 관측을 한다고 해야 되죠. 그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그럼 관측하는 F1은 얼마야? F1은 F에 지금 F1에서 여기서 관측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스가 다가오는 거죠. 소스가 다가오는 거니까 위에는 그대로 있고, 소스가 다가오는 거니까 다가오면 진동수가 커져야 되니까 다음과 같은 진동수로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F1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F1으로 내는데 이제는 관측자가 B0로 오네. 그러면 여기서 받는 F2는 F1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관측자가 오니까 관측자가 다가오네. 그것도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 F2는 F1에 대해서 이 두 개를 곱해야 되네. V 플러스 V0 V 마이너스 V0. 비트 프리퀀시는 이게 크기는 뭐 이게 절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계산을 해보면 F에서 F2를 빼면 F1 마이너스 V 플러스 V0 V 마이너스 V0니까 F V 마이너스 V0분의 V 마이너스 V0에서 이걸 빼면 V 마이너스 2V0. 그러니까 따라서 비트 프리퀀시는 절대값 양수가 돼야 되니까 F 2배 V0 V 마이너스 V0. 다음과 같이 풀면 되죠. 그럼 이건 뭐 그러네. 이게 뭐가 풀기가 어렵나요? 한 번 더 비틀 수 있죠. 바람이 불어.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불면,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 바람이 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공기 분자가 진동하는 속도가 있는데 그 공기를 싣고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갈 때는 음속이 V 플러스 VW예요. 이쪽으로 올 때는 V 마이너스 VW로 해야 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처음에 요거를 계산할 때 V는 V 플러스 VW로 계산해야 되고, 요렇게 올 때는 요 V 대신에 V 마이너스 VW로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맞추면 여러분들이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스터를 할 수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물론 다음 학기에도 우리 공부를 하겠지만, 빛은 진공에서 소리 같은 경우는 공기가 있는 매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플러 효과에 이런 걸 보면 다 이 소리의 속도 이런 걸 얘기했는데, 소리의 속도는 뭐냐면 공기가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정지한, 다시 말하면 정지한 매질이 항상 존재해요. 그 역학적인 파동도 그렇죠. 줄을 잡아당겨 놓으면 줄이 항상 매질이 존재하죠.
그래서 보면 도플러 효과는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나 정지하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관측자가 이거랑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이게 정지하고 이게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가죠. 두 개가 다른 운동으로 보이지만 두 개가 다른 운동으로 보이지만 이 물체 둘 사이의 상대 속도는 한 좌표계에서 보나 다른 좌표계에서 보나 상대 속도는 똑같아요. 그러면 상대 속도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도플러 효과는 그렇지 않죠. 소스가 움직이냐 관측자가 움직이냐가 달라요. 그 이유는 공기라는 매질이 정지하고 있는 관측계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경우 다음 학기에 배우겠지만 빛의 경우에는 순전히 상대 속도에만 의존해요. 이거랑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 결과는 다음 학기에 보도록 하고, 소리와 빛의 가장 큰 차이는 소리는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 공기가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가 존재하는 반면 빛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순전히 상대 속도에 의해서만 답을 안 가르쳐주고 얘기하는 거는 반칙이지만 순전히 거기서는 상대 속도에만 의존하고, 반대로 여기서는 어느 게 요게 분자 분모에 있는 게 뭐냐면 정지하고 있는 매질에 대해서 어느 게 움직이느냐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아까 소스가 움직일 때 나가는 파동을 봤죠. 근데 이게 좀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렇지, 빨리 움직이면 이게 여기까지 올 때 이게 여기까지 같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긴 이상해지지. 그래서 쭉 가서 여기서 낸 빛이 이렇게 올 동안 이게 소리의 속도로 같이 와. 그럼 여기서 낸 거 여기서 놓은 게 뭐냐면 전부 다 같이 여기서 뭐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 파동을 다 합해야 되잖아. 중첩의 원리에 의하면 다 합하면 소리가 무지 커지죠. 소리가 무지 커진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압력이 아주 얇은 층의 공기의 압력이 갑자기 쌓이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빵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제트기가 음속의 벽을 넘을 때 빵 터지는 게 바로 이런 다음과 같은 압축된 공기가 압축된 게 압축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확 빨리 나오는, 그걸 우리가 쇼크 웨이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제트기가 빵 음속을 돌파하는 걸 얼마나 듣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러분들이 뭐냐면 바다나 강에서 배를 타고 갈 때 물결이 파도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배의 속도가 빨리 가면 배 뒤를 보면 뒤로 물결 큰 파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사실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쇼크 웨이브는 소리 속도는 너무 빠르지만 수면, 물 위에서 요새 배가 워낙 모터가 세니까 빨리 쭉 가면 이게 파도의 전달 속도보다 빨리 가면, 지금 이게 소리의 속도로 하는 건 소리 속도보다 빨리 가면 이게 점점 더 빨리 가. 그래서 다음 같이 돼서 뭐냐면 다 합쳐져서 최대가 되는 곳이 요렇게 요 벽을 따라서 쭉 나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배는 한 번씩 타봤을 테니까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 거기가 이렇게 특별히 파고가 높은 그런 쇼크 웨이브의 표면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수면 위에서는 수면이 2차원이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제트기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만든 이렇게 원뿔 형태로 나와서 요거를 우리가 마흐의 코온이라고, 원뿔이라고 불러요. 마크라는 사람이 처음 했어요. 마크 넘버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각도 지나가는 것과 요 충돌해서 생긴 충격파의 파면과 요 이루는 각도, 뭘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구하기 쉽지 뭐. 세타는 이거가 간 거리분의
음파가 소리가 간 거리, 물체가 간 거리, 물체가 간 거리, 소스가 간 거리 분의 소리가 간 거리 Vs 분의 Vt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요 값을 이게 소스가 워낙 크면 소스의 속도가 굉장히 크면 요 넘버를 우리가 막 넘버라고 불러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는 다 소리를 다 배웠는데 그래서 소리에 하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생명체에서 소리를 관측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같은 귀지. 귀는 두 개 있어요. 귀가 4개 있는 동물이 물론 에일리언을 보면 있겠지만 하여튼 뭐 우리 지구상에서 생물 중에서 보면 다 귀가 2개죠. 귀가 2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멀리서 이렇게 오면 한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죠. 이게 한쪽은 거리가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소리 속도가 일정하니까 이쪽에 있으면 오른쪽 귀에 더 먼저 들어오고 왼쪽 귀에 나중에 들어오죠. 그 시간의 차이를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그걸 알아서 물체가 여기 있다고 딱 아는 거예요. 이 소리차가 없으면 뒤도 있잖아. 똑같은 앞에 있으면 귀도 있는데 소리차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크게 들리면 앞이고 작게 들리면 뒤야.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대개 한 쌍, 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개. 곤충은 어쨌든 귀부터. 그래서 귀에서만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귀가 왼쪽 귀, 오른쪽 귀 이게 머리야. 위에서 단면을 보면 귀, 코, 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서 이제 오면은 파동이 아까는 구면파라서 이렇게 오는데 멀리서 있으면 거의 이 면이 다 일정한 평면파, 그런 걸 우리가 평면파라고 하는데 평면파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처음에 여기 요렇게 예를 들어서 똑바로 있는 데서 세타만큼 이쪽에 있으면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요게 들어오는 이렇게 쭉 오니까 소리가 들어오고 이게 펄스로 들어오고 여기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만큼 더 와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 속도를 V라고 하면 델타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D를 V로 나눈 거지 뭐. 근데 D 분의 D가 사인 테타니까 D는 D 사인 테타. 그래서 델타 T V D 사인 테타.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우리 뇌가 델타 T 어느 각도 이렇게 딱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물에 들어갔어. 물속에 들어갔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소리 속도가 물속에서는 달라. 공기 중보다 한 4배 정도 빨라요. 4배나 5배 빨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물론 공기 중에서는 그때 물속에서의 소리 속도를 VW라고 하면 정면에 있는 경우 말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가 있으면 이게 거기서 소리가 나면 양쪽 귀에 들리는 시간의 차이는 얼마죠? 요거지 뭐. D를 V 다음과 같은 시간이지 뭐. 근데 우리는 물 바깥에서 여기 세상에 익숙해 있죠. 물 바깥의 세상에 익숙해 있으니까 우리는 소리 속도가 이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V분의 D 사인 테타로 우리는 머릿속에서 뇌에서는 해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맨 오른쪽에 있는데 사인 세타는 VW분의 V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 여기서 오는 걸로 들어요. 물속에 딱 들어가면 소리가 사실은 맨 오른쪽에서 났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앞에서 나온 걸로 들려요. 굉장히 헷갈리죠. 다음 같은 게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소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한 단어로 끝나고 다음부터 하는 세 챕터가 일반 물리 1학기에서 하는 마지막 토픽이에요. 마지막 토픽. 분자가 이제는 무수히 많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다룰까? 연력학 혹은 통계역학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거를 다루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